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헷갈리시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용한 방 안, TV도 끄고 누웠는데 내 귀에서만 삐하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 냉장고도 전기도 바깥 소리도 아닌데 어딘가에서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 바람 새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한데 잠자리에 누우면 유난히 더 커지는 것 같고, 나만 듣는 이 소리가 혹시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혹시 청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함께 올라오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마음까지 예민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른바 귀울림, 이명에 대해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명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울림, 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듣는 소리는 밖에서 나는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와서 고막, 귀 속의 작은 뼈들, 달팽이관, 청신경을 거쳐 뇌에서 소리로 인식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명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 외부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내 귀나 머릿속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리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가늘게 삐하는 높은 소리로 느끼시는 분도 있고, 지잉하고 전기줄이 울리는 소리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 매미 소리, 바람 소리, 칙칙거리는 라디오 소리, 심지어 심장 박동처럼 쿵, 쿵, 박자에 맞춰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이명 자체는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는 우리 귀나 신경, 뇌, 혈관, 몸 상태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가볍게 지나가도 되는 상황에서 오는 것인지, 꼭 검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이 왜 생기는지 너무 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들, 일명 청각세포들이 진동을 전기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거나 귀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이 세포들이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렇게 되면 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전에는 귀에서 소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정보가 줄어드네. 그럼 더 잘 듣기 위해서 볼륨을 조금 올려볼까? 뇌가 내부 볼륨을 올리다 보니 원래는 들리지 않았던 아주 작은 전기 신호, 잡음 수준의 신호까지 함께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이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은 대부분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 혹은 귀와 관련된 신경이 예민해지는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와 긴장, 수면 부족은 이 볼륨 조절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뇌는 혹시 위험한 소리가 나는 건 아닌가 하고 주변을 더 예민하게 살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위험 신호처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정말로 귀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셈입니다. 그럼 귀울림이 생길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원인들을 일상 언어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와 관련된 청력 변화입니다. 보통 50대 이후부터는 고음역대, 그러니까 높은 소리부터 조금씩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뇌가 떨어진 청력을 보상하려고 볼륨을 올리다가 이명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입니다.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군대에서 포 사격, 총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 오래 이어폰을 크게 듣는 습관이 있던 분들처럼 큰 소리에 많이 노출되었던 분들은 청각세포가 더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 안쪽의 문제입니다. 귀지, 즉 귀 속에 쌓이는 노란색, 갈색 덩어리가 많이 쌓여서 귀를 막고 있거나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처럼 귀 안에 물이 차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이상이 생긴 쪽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관과 심장, 혈압 문제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관벽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분들 중 일부는 귀 주변 혈관에서 나는 흐르는 소리가 귀 안에서 쾅쾅 혹은 슥슥하는 소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 스트레스만으로 돌리기보다는 혈압, 심장, 혈관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 심장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박동성 이명은 귀 주변의 큰 혈관인 경동맥에 문제가 있거나 혈류가 불규칙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귀의 문제라기보다 혈관의 신호일 수 있으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이 증상을 상세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 어깨, 턱 관절의 긴장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이를 꽉 물고 사는 습관, 턱 관절이 편하지 않은 분들, 목과 어깨가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은 귀 주변 근육과 혈류가 긴장하면서 이명이 더 쉽게 나타나고 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과 전신질환입니다. 일부 약들, 예를 들면 특정 고용량의 진통제나 일부 항생제, 혹은 이뇨제나 항암제 같은 약들 중에는 드물게 귀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당뇨, 갑상선 질환, 빈혈처럼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질환들도 신경과 혈관을 통해 이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은 단순히 귀에만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귀, 신경, 혈관, 목, 어깨, 스트레스, 수면, 약물, 전신질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병인가요? 이 질문에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대략적으로 안심해도 되는 경우와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안심해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쪽 귀에서 비슷하게 들리고 오래전부터 서서히 생겨서 크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지 않고 조용한 밤에만 더 크게 느껴지고 낮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TV를 볼 때는 거의 신경이 안 쓰이는 정도라면, 또 그날의 피곤함과 스트레스, 잠을 얼마나 잤는지에 따라 이명의 강도가 조금씩 변하는 정도라면, 이럴 때는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라기보다는 청력 변화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번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큰일 나는 병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귀에서만 갑자기 심한 이명이 생겼고 그와 동시에 그쪽 귀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목소리가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리거나 귀가 꽉 막힌 느낌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갑작스러운 난청과 함께 오는 이명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빨리 치료하면 청력을 살릴 가능성이 커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비인후과의 응급질환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최소 3일, 즉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을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이면 괜찮겠지 하고 주말을 넘기거나 며칠 지켜보시면 평생 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한쪽 귀가 갑자기 먹먹하면서 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또 어지러움과 구토가 심하게 함께 오면서 귀울림이 동반된다면 메니에르병이나 균형 잡는 기관인 전정기관의 문제, 혹은 드물지만 뇌 쪽 문제도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심장 박동과 딱 맞춰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한쪽 귀에서만 들린다든지, 잠시 기울림이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두통, 시야 흐림,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이때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 필요하다면 응급실까지 연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귀에서 피가 나거나 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귀 속에서 물찬 소리 같은 것이 계속 난다면 중이염, 고막 문제, 외상 등 귀 자체에 급성 문제가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갑자기 한쪽만 귀가 멀고 이명이 생겼다. 이명과 함께 심한 어지럼, 구토가 있다. 이명과 함께 신경학적 증상, 즉 마리어눌, 팔, 다리 힘 빠짐, 얼굴 마비, 시야 이상이 있다. 심장 박동에 딱 맞는 박동성 이명이 한쪽에만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할 신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보통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먼저 의사가 귀 안을 들여다봅니다. 귀지가 가득 차 있는지, 고막이 멀쩡한지, 염증이나 물이 차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력 검사를 통해 어떤 음역대의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이명은 있는데 청력은 거의 정상이신 분, 이명과 함께 고음역 난청이 있는 분, 한쪽 귀만 떨어져 있는 분,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원인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혈압이나 맥박, 혈액검사, 뇌와 귀 주변을 보는 MRI나 CT 같은 영상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나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명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저에 있는 청력 손실, 나이, 혈관 상태, 신경 변화 등 여러 조건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이명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크기를 줄이고 내가 그 소리에 휘둘리는 정도를 줄이는 것, 다시 말해 이명과의 거리를 넓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 관리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고쳐주는 것, 다른 하나는 내 귀와 뇌가 이 소리를 위험 신호가 아니라 배경 소리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선 원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귀지가 많이 쌓여 있다면 안전하게 제거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명이 훨씬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이염이나 귀 안에 염증이 있다면 제대로 치료해야 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당뇨나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전신 상태를 함께 관리해주는 것이 귀로 가는 혈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력 검사에서 난청이 꽤 진행된 상태라면 보청기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청기를 통해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면 뇌가 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충분히 있다고 느끼면서 내부 잡음, 즉 이명에 집중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약물들이 이명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드시고 있는 약들 중에서 이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주치의와 상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함께 상의해서 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소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명을 경험하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뇌의 주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집 벽식의 초침 소리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시계 소리 좀 들어봐. 엄청 크지? 라고 누가 말해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초침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을지라도 이 소리가 뭐지? 큰 병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함께 붙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소리를 계속 찾아서 들으려 합니다. 그 결과 소리는 그대로인데 내가 그 소리에 기울이는 주의가 커지고 그만큼 더 크게 더 자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관리에서는 소리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소리를 배경소리로 밀어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을 피하고 밤에는 살짝 잔잔한 소리를 깔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나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아주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것들을 작게 틀어놓으면 뇌는 기울림만을 단독으로 듣지 않고 다른 소리와 섞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에 매달려 있던 주의가 서서히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흡연은 일부 분들에게서 이명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 진한 차, 에너지 음료, 술, 특히 밤늦은 술자리, 담배는 가능하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필터 기능이 더 떨어져 이명을 더 크게 느끼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기상시간,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조금 줄이는 습관은 이명뿐 아니라 전반적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 턱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다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부드럽게 천천히 돌려보고 어깨를 들썩였다 내렸다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힘을 풀어주는 것도 귀 주변 혈류와 신경 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입니다. 기울림이 유난히 거슬리는 순간 우리는 보통 안 들으려고 애쓰거나 왜 안 없어지지 또 시작이네 하며 속으로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리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 쪽으로 주의를 옮겨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고 입이나 코로 들이마실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세며 내쉽니다. 이 호흡을 억지로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만 반복해도 가슴과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고 이명에 매달려 있던 주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울림은 분명히 불편한 증상이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인터넷 검색으로 온갖 무서운 병들만 찾아보면서 혼자 공포를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모든 이명을 가볍게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내 이명이 어떤 양상에 가까운지, 어떤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전문가와 함께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울림 때문에 밤마다 혼자 불을 끄고 답답한 마음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귀 건강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까지 함께 살피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소리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앞으로도 귀, 눈, 심장, 뇌, 관절까지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차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